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제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2시 보니까 다시 국회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은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세력을 위한 집회이긴 한데 참석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거기 나와서 발언하는 분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격양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퇴하라라는 얘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런 현장에 당사자로서 나와 있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대신에 본인이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뭐 북콘서트나 뭐 다른 팬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팬덤 정치니까 팬 맞죠. 그런 지지자들을 만나는 자리는 따로 마련하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장동혁 지도부 제명한 사람에 대한 비판, 지탄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모두가 결국 하겠지, 결국 29일 날 하겠지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진짜 할까 이런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바보 같은 짓을 진짜 할까라고 했는데 하는 거 보면서 장동혁 대표는 진짜 선거 이길 생각이 없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정말 너무 짧아서 그러신가? 정무적 감각이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진짜 이런 거를 강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고 친한게 쫓아내는 마이너스의 정치하면 저희로서는 땡큐죠. 그렇죠. 저희 지방선거 한동훈 전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막 똘똘 뭉쳐도 저희는 저희가 압승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없는 살림에 지금 막 없는 쫓아내고 살림에. 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쟤네들 왜 저러지? 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아하. 때문에 지금 뭐 싸우는 거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안 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합니다만 선거적 입장에서는 저희는 뭐 우리끼리 좀 잘해야겠다. 경선이나 이런 거 깨끗하게 잘해서 국민들께 신뢰만 보여드리면 무난히 압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아무튼 이제 새 결집, 사실 저는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지금 당에서도 쫓겨났는데 본인의 새 결집을 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봤는데. 근데 29일 날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저는 방금 알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집에서 은밀히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축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스스로. 왜냐면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이 있지만 그냥 경선 후보였던 거지. 경선 후보는 만 45세 되면 저도 나갈 수 있는 게 대선 후보거든요. 예, 예. 후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밖에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서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검사 25년 하면서 예. 도곡동 타워팰리스 살던 그냥 엘리트 윤석열 금수저. 아파트였어요. 네, 엘리트 금수저고 윤석열한테 픽업돼가지고 법무부 장관 벼락 출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서사가 있는 정치인도 아니거니와 정치적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이 첫 정치 시작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리꽂혀서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서사를 만들어줘 버렸죠. 탄압의 서사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당내 탄압의 서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탄압의 서사를 만들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제명이 됐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손해본 게 있을까요? 어차피 당에 있어봤자 당직도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건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라는 큰 장이 서는 걸 앞두고 자기 지지세를 결집시킬 수 있는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9일 날 집회에 나가버리는 것은 본인의 이 마음을 너무 빨리 들킬까 봐 조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네. 있어요. 지금은 한동훈한테 이 집회들은 예고편이에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잠실에 있는 실내체육관 네. 2월 8일에 토크 콘서트를 연대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그 로얄석이 7만 9천 원, 거의 8만 원이고요. S석이 야. 7만 원, A석이 4만 5천 원. 엄청 비싸요. 요거 돈 주고 얼마나 올까? 이거 많이 올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팬덤이 있는 정치인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예. 뭐 최근에 모였던 거 보면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건 확실하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토크 콘서트 보면서 티켓 파는 거 보고 오잉? 이건 오잉? 정치인에서 못 보던 초식인데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이거를 뭐야? 본인의 팬덤의 깊이를 보여주려는 건가? 돈을 내더라도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그 콘서트 비용에 다 오롯이 쓰고 아니면 여기 티켓 값은 어디에 뭐 기부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거는 뭐 별개의 이야기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뭐 우리가 이 사람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분은 잊혀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와서 이번 선거에 안 나오면 잊혀질 거고요. 이번 예. 선거에 나와서
무조건 이기지 못하면 또 진다면은 또 그것도 잊혀지는 길이 되겠죠. 아하. 이번에 승부를 무조건 걸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자리들이 하마평 오르는 게 뭐 대구시장, 서울시장인데, 근데 이렇게 지자체장으로 나오면은 중앙 정치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전 힘들다고 보고 지자체장 지금 대구시장 후보도 그렇고 부산시장 후보도 그렇고 다 현역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재보궐 선거가 생기겠죠. 아하. 양당 민주당도 전재수 시장 후보도 그렇고 아마 나가시게 되면 예. 의원직 내려놔야 될 거고 대구시장 저 주호영 의원이나 저쪽 나오겠다는 분들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대구에도 의원직이 재보궐, 부산에도 의원 재보궐. 지금 평택이나 서울에 있는 그 인천 제양을은 아마 힘들 거라고 좀 보고 결국 TK, PK 중에 선택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유일한 그 재보궐 선거 나가는 게 유일한 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로 네. 도전을 할 것 같다. 이 잠실 실내체육관 규모가요, 최대 수용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모이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토크 콘서트를 했던 정치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 안철수. 그뭐 의원 되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뭐 오. 전국을 돌면서 무슨 청춘 콘서트인가 약간 이런 거 하면서 계속 하면서 다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떤 성공 서사나 실패 서사가 있는 정치인이었고 뭐 정치인 이전엔 자연인 안철수였어도 뭐 그랬을 것 같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죠? 토큰 콘서트에 가서 별로 궁금해할 이유가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법무부 그렇네. 장관 때 어땠나요? 저는 그렇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요. 라고 할 얘기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티켓값 79,000원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음이 내켜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한동훈 팬덤의 어떤 조직적인 기부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세금과 관련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당이 할 앞두고. 필요 없고요. 우리 당은 지금 한동훈 팬덤의 화난 성난 그런 마음을 네. 굳이 우리 당에게 돌릴 필요가 어, 없어요. 예. 저쪽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저쪽 지금 당권파 그 친장 그러니까 친장동혁 세력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아마 세밀하게 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아하. 정치자금법 문제는 없나 이런 등등의 얘기들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일단 친한계든 한동훈이든 제명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제명하고 나서 더 왕성하게 뭐 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콘서트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명이 윤석열의 유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징계를 요청하고 뭐 이런 게 목소리를 더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명이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만 제명된 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같이 제명을 그렇죠. 당했거든요. 친한계죠. 조건부 탈당, 이 조건부 제명이었죠. 이제 이 조건이 내려지고 10일 안에 탈당을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판결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제명 활동, 이런 제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개별 억제가 아닌 어떤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개별 억제가 아닌 일반 억제가 되길 기대한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아하. 그게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치의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마지막 그 멘트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인 억제들이 아니라 어떤 본인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개별적으로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다 이런 멘트는 이런 말이나 당을 비판하는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말은 못하게끔 억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훈 제명 또한 그런 일반 억제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점점 국민의힘은 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게 지금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요구가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초선 뭐 재선 모임 그 뭐였죠? 무슨 미래? 대한과 미래인가? 예, 대한과 미래. 네네.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내 반발이 매우 심할 거고. 근데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윤리심판원의 그 징계문 보면은 예, 예. 그거에 따르면 그 앞선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당 대표라 하면 당원들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다. 자유의지의 종합.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기 때문에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저렇게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논리 그대로 갖고 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선출된 그렇죠. 사람이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던 본인들은 한국 떠나던가 정당 해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를 알면서도 저러는 건데 참 답답할 겁니다. 전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 보수 보수 중에서 등 돌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런 장동혁 대표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못 말릴 겁니다. 저거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끝내던가 아니면은 받아주던가
근데 뭐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없을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 대패하고 그냥 정치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길 아닌가? 예. 그렇게 봐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의 사퇴 요구를 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해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내가 나와도 진다라는 생각 때문인데, 근데 지금 당권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질 것 같으니까 지금 꽁무니 빼려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사실상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국 유튜버가 사실상 그 유튜버가 오세훈 이 사람 다른 사람 공천해야 된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다른 현직 지금 4선이나 서울시장 했던 사람을 공천 안 주고 다른 사람을 바꾼다? 국민의힘 진짜 그것까지 강행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뭐 하시라. 네. 뭐 저희 훌륭한 후보 많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괜찮은데 그렇게 내용 계속 겪으시라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